이 사람은 차이나타운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평범한 아시아계 미국인 윌리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실종된 형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 앞에 있는 경찰의 정보원이 되기로 했고요. 지금은 함께 경찰서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 들어가려고 하니 윌리스에게만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남들한테는 잘만 열리는 문이 윌리스에게만 굳게 닫혀버린 건데요. 이번엔 경찰이 손까지 붙잡고서 데려가는데 아예 철창이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청소부가 이상한 말을 건네는데요. That's because you don't belong in there. 이건 뭔 소린가 싶은데 다음 장면을 보면 이 인테리어 차이나타운이라는 드라마의 컨셉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윌리스가 중국집 배달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니 문이 열린 겁니다. 심지어 경찰들은 외부인이 돌아다니는데도 별로 신경 쓰질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드라마의 컨셉인데요. 사실 이 드라마의 이야기는 90년대 미국 경찰 드라마의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 속 자연스럽게 등장할 수 있는 동양인의 모습은 주인공 경찰이 아니라 배달부라는 차별적인 현실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거죠. 당시 경찰 드라마에서 동양인이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한정적이었는데요. 배달부나 IT 기술자 아니면 범죄의 희생양이었고 주인공이 되려면 오직 쿵푸 경찰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계관이라면 이 두 명의 경찰이 주인공이어야 하겠지만 이 드라마는 원래대로면 단역으로 등장했을 평범한 동양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기존의 시선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스는 경찰 드라마에서 대충 아무 동양인이나 맡으면 되는 역할들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서버에 접근해야 할 때는 IT 담당자라고 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요. 컴퓨터를 배운 적도 없지만 소위 IT 가이의 안경을 쓰게 되면 동양인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컴퓨터를 다루게 됩니다. 흐릿한 CCTV 영상도 금방 선명하게 바꿀 수 있었던 그 시절 경찰 영화의 클리셰도 깨알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단역 중국인답게 쿵푸 싸움에서는 반드시 적당히 싸우다가 지는 게 윌리스의 운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드라마는 90년대 미국 영화 드라마에 담겼던 편협한 시선들을 비웃는 내용입니다. 아시안에 대한 선입견을 주로 다루지만 그 어떤 사건도 다 해결되는 경찰 수사물 자체에 대한 비웃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비판이라기보단 비웃음이란 말이 맞는데 아무래도 주인공을 지미 양이 연기하고 있다 보니까 진지한 장면에서도 자꾸 웃음이 나거든요. 지미 양은 배우보다는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더 유명한 사람이죠. 유튜브 쇼츠를 많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사람이 하는 인종 개그를 보셨을 겁니다. 지미 양이 평소에 하던 인종 개그랑 이 드라마가 워낙 맞닿아 있기도 하고 외모가 딱 평범하고 존재감 없는 아시안이라서 배역에 너무 어울리긴 하지만 드라마가 진지해지려고 하는 순간에도 웃음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윌리스를 비롯해서 여기 출연하는 대부분의 아시안들은 단역적인 사람들이지만 딱 한 명 윌리스의 형인 조나단은 최소 조연급 되는 캐릭터였습니다. 왜냐면 잘생겼고 쿵푸를 잘하거든요. 이영걸이나 성룡 정도 되는 캐릭터인 거죠. 하지만 10년 전에 실종돼서 행방을 알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 차이나타운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종되거나 죽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물에서 많은 동양인이 희생자로 등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윌리스가 경찰과 연을 맺게 되는 것도 한 여성이 납치된 장면을 목격하면서부터였고요. 경찰은 원래 주인공이었어야 할 스타 형사 듀오에게 사건을 맡기는데요. 납치된 여성은 이미 사망한 걸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멀쩡하게 차이나타운에 나타난 걸 윌리스가 목격하게 되고 이 드라마 속 미스터리가 뭔가 초현실적인 층위에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처음에 경찰들은 설정상 단역에 불과한 윌리스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걸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둘러싼 세상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되고 윌리스는 형의 흔적을 조사하던 중 형이 경찰과 함께 일하고 있었고 그의 모든 모습들이 촬영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연 이 드라마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는 무엇일지 드라마 세상 속 드라마라는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지 직접 작품을 보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저한테는 차이나타운의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는 미스테리가 윤회와 같이 동양적인 느낌을 줬는데요. 그 색다른 비밀에 대한 궁금증이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만드는 매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극 속의 극 역할을 하는 드라마의 제목이 블랙 앤 화이트라서 인종에 관한 제목인가 싶었지만 끝까지 보면 정말 놀랄만한 동양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연출적으로 가장 독특한 건 조명일 텐데요. 캐릭터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장면은 일반적인 조명이 사용되지만 갑자기 푸른 조명이 켜지면 경찰 드라마의 시퀀스로 바뀝니다. 그리고 각 인물들은 나도 모르게 경찰 드라마 속 역할들을 수행하게 되죠.
예를 들면 주인공 경찰들은 범인이 누군지 대충 때려 맞춰도 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비판이나 미스터리를 담고 있다고 해서 막 논리적으로 고민하면서 보실 필요는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집어던지곤 있는데 엄청 짜임새가 있진 않거든요. 그래도 결말이 뭔지 확인하고 싶어서 끝까지 보기엔 충분한 작품이었고요. 특히 미국의 아시안들이 느껴왔을 차별의 시선을 통렬하게 조롱하는 데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인정할 만합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는 이렇게 아시안의 한을 풀려는 듯한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미나리는 동양인 이민자의 애환을 다룬 아주 드문 작품이었고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와 드라마 성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인종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미국에서 아시안에 강요되고 있는 모범적 소수자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깨부쉈습니다. 그 외에도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이나 김신의 편의점 같은 가벼운 작품들도 있고요. 인종적인 문제를 다루진 않지만 할리우드 감독으로서 명성 날리고 있는 봉준호와 클로이 자오 감독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시아계 예술인이 거의 보이지 않았던 과거에 비교하면 할리우드에 아시아 신드롬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렇게 예술계가 아시안의 문제를 주목하는 건 미국에서 코로나를 기점으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안 이민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20세기 초중반만 해도 더러운 아시안이었습니다. 대부분 광산이나 철도 현장에 일하러 무일푼으로 넘어간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5, 60년대에 전문직 아시안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적 이민자라는 정반대의 프레임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유색인종이 미국에서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텃세나 다름없었고, 심지어 흑인들에게 너희는 모범적이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 거라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흑인들의 분노가 아시안들에게까지 확대됐고 LA 폭동이 코리아타운을 향했던 것도 무관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 시기에 아시안들이 코로나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헛소리가 퍼졌고요. 이건 더러운 아시안이라는 프레임을 복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에 경찰 중 한 명이 아시안이란 사실도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덕분에 흑인과 히스패닉은 아시안을 인종차별의 원흉으로 바라보고 백인들은 더러운 코로나 복인자로 바라보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 아시아를 신비에 쌓인 전근대적인 콩푸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하고요. 특히 이제는 이민자 2세, 3세들이 아시안의 대부분인데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범적이고 조용한 삶을 강요받은 것도 억울한데 어느 날 갑자기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분노는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인테리어 차이나타운과 같은 작품들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딱히 작품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중적인 시각에서 아시안들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분노를 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희화적인 포인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건 과거에 많이 나왔던 흑인 차별에 관한 영화들이랑은 매우 다른 양상이라는 것도 흥미로운 점입니다. 아시안들이 실제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정하면서도 그걸 해학적으로 웃어넘기고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라고 말하는 이런 작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이드 토토시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